자, 그러면은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수정전 결산의 예비 절차가 이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드는 목적은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끔 각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이 합계가 딱 일치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전 시산표에서 만약에 차변과 대변, 아까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차구가 딱 생겼잖아요. 그러면 수정 시산표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된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기말 결산사항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해요. 이걸 이제 결산 수정 분계라고 간단히 표현을 주로 이렇게 쓰죠. 결산 수정 분계. 그러니까 결산하는데 필요한 분계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뒤에 가서 이제 할 겁니다. 저 뒤에 가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저 뒤에 가서 할 건데 미리 한번 목록만 한번 보고 갈까요? (5장에서) 결산을 하던가? 네, 결산 처리. 네. 5장에서 우리가 결산을 할 텐데 결산할 때 하는 작업만 한번 목록으로 보자면, 네. 결산 수정 분계. 수동 결산이라는 걸 할 때, 지금은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이걸 적으면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할 거예요. 수동 결산할 때 이런 사항들. 예. 예를 들면 손익의 결산 정리, 소모품과 소모품의 정리,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현금 과부족의 정리, 선납세금의 정리,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대손 충당금의 환입,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이런 내역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전표 입력할 거예요. 네. 또 이것만 있느냐? 자동 결산도 있어요. 자동 결산하는 항목은 네? 지나갔군요. 여기서 지나갔고 여기 있네.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자동 결산에서는 상품 매출원가의 계상,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의 계상, 감가상각비의 계상, 퇴직급여의 계상, 법인세 입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 결산을 합니다.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요 메뉴를 가지고 할 거예요. 실무에서. 네. 그러니까 아직 지금 기본적인 분계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이 앞부분 56페이지에서의 기말 결산 사항에 대한 수정 분계는 그냥 이런 것이다 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기말 결산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의 현재액,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수정 분계라는 걸 해야 된다. 그것이 아까 뒤에서 보셨던 수동 분계와 자동 분계라는 걸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산 수정 분계. 그러면은 분계가 됐으니까 전표가 작성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산표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 시산표는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예요. 수정 후 시산표. 자, 아직 결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기 수정 후 시산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결산의 본 절차가 들어가는데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었더니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잔액과 합계가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부 마감 중에서 뭘 먼저 하냐면 손익계산서 개정을 먼저 마감한다 이거죠. 손익계산서 개정이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말해요. 수익과 비용이 개정 과목이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이자 수익이라든가 예, 이런 영업의 수익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개정 과목이 엄청 많죠. 예,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어디 들어있어요? 손익계산서에 들어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이제.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당기의 경영성과, 여러분 손익계산서라는 것은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 손익계산서 하면은 경영성과를 떠올리세요, 여러분. 예.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표가, 재무제표가 무엇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기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수익과 비용은 어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2월이 안 됩니다.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차기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회사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우리가 이게 봤을 때 합계잔액시산표를 닫아버렸나요? 예. 제가 이 회사 거래를 하나도 입력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니까 12월 31일자로 보니까 지금 대차가 일단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찾아서 고쳐야 되고. 당좌자산, 재고자산. 덜렁 자산밖에 없어요. 예. 개정 과목이 밑에 수익과 비용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자산하고 요 자산은 어떻게 됐느냐? 예, 자산은 전기에서 2월 된 것이 넘어온 거예요. 전기에서 2월 된 것이 넘어온 거예요. 자산에 대해서는 넘어온 거고,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넘어온 게 하나도 없죠. 왜냐? 차기에 영향을 안 줘요. 2월을 안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기의 경영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 계정 잔액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손익 계정을 설정해서 0으로 만들어서 마감한다 이거예요. 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걸 해보지 않으면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해볼 겁니다. 오늘은 해볼 시간이 없고 내일 이걸 실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습을 안 해본 상태에서 손익 계정을 설정해 가지고 0으로 만들어서 마감한다.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손익계정을 하나 만들 것이고, 손익계정을 만든 다음에 수익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의 대변에다가 대체를 하는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손익계정, 손익이고 차변이 수익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분계를 하면은 수익계정의 잔액이 손익계정으로 넘어가는 분계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계정의 잔액을 또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네, 밑에 위에 거하고 반대죠. 여기는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가기 때문에 손익이 대변에 오지만,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에 가니까 손익이 차변에 와요. 그리고 비용이 대변에 가는 거죠. 반대쪽이 비용이.
이런 분계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차차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결산에 관한 분계 문제를 낼 때 이런 문제를 주로 내요. 이런 문제를 실습을 해볼 거예요. 손익계정의 잔액은 자본계정에 대체된다. 네, 이때 이제 자본이 변하는 거예요. 손익계정의 잔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손익계정의 잔액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문제를 제가 하나 냈던 거를 보게 된다면, 자, 아까 비용은 자, 아까 결산 절차에서 이런 광고 선전비랑 이런 것이 비용입니다. 비용은 손익계정, 이게 손익계정입니다. 차변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손익계정 차변에 광고 선전비 20만 원 왔잖아요. 그러면 광고 선전비가 비용이 발생할 때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여기 12월 16일 날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결산 때 12월 31일 날 마감을 할 때는 이 20만 원을 집합손익, 요 손익계정으로 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12월 31일 날 차변의 집합손익 또는 그냥 손익이라고 해도 돼요. 20만 원. 그래서 손익계정 차변에 20만 원 기록했죠. 근데 기록할 때 이 상대계정 과목을 쓰죠. 그래서 광고선전비.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계정 대변에다가, 자, 광고선전비 원장 여기 있죠. 대변이 여기죠. 20만 원 기록했죠. 그런데 이 20만 원 앞에 쓰는 계정 과목은 광고선전비라고 안 쓰고 상대계정 과목 이걸 쓰죠. 집합손익.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분계를 써봐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이에요. 이게 답. 예.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 지금 손익계정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결산을 할 때. 아까 그거 무슨 비용이었죠? 아까 계정 광고선전비였나요? 예. 광고선전비가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계정으로 대체를 할 때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차변에 집합손익 20만 원, 20인지 금액은 집합손익, 대변이 이게 광고선전비였죠. 비용 계정 과목에 광고선전비 금액 똑같이 써줬죠. 예. 이러한 회계 처리에 의해서 뭐가 된다? 수익과 비용이 이와 같이 집합손익계정 안에 이게 집합이 됩니다. 예. 집합손익계정 안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집합손익계정이에요. 자, 대변에 오는 거 수수료 수익이니까 대변에 왔죠. 여기 있는 것들 쭉 보세요. 전부 비용입니다. 광고 선전비, 보험료 비용, 소모품 비용, 급여 비용. 그래서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에 다 와요. 아까 그 회계 처리에 의해서. 그러면 요 잔액이 생기네요. 잔액이 뭐냐? 대변의 수익의 합계를 보니까 290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을 다 더해 보니까 290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70만 원, 180만 원이죠. 200만 원이죠. 여기까지 더하면. 감가상각비 여기까지 더하니까 200이에요. 200. 그러면 이 90만 원이 뭐가 비용이 적다는 거죠. 이익이 90만 원이 많다는 거죠. 요 수익이 90만 원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차변과 대변을 항상 일치시켜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장부라는 건. 그래서 여기 29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90만 원을 어디로 옮겨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분계. 네. 자, 이 밑에 문제가 이렇습니다. 결산 과정에 있는 집합손익 계정이다. 집합손익 계정 잔액 90만 원이 자본으로 대체될 때 분계를 아래에 기록하시오라고 이렇게 딱 여기다 쓰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단계를 이 책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 이거죠. 자, 아까 90만 원이 손익계정의 잔액이었어요. 그 잔액을 어디로 대체한다? 자본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처럼 수익이 290이고 저기가 200만 원, 비용이 200이에요. 그러면 90만 원만큼 이익이 나왔죠? 그럴 때는 이렇게 분개를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차변의 집합손익 또는 그냥 손익 90만 원,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90만 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자본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자본에 대한 개정 과목들 앞으로 이제 외우겠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정의 잔액을 지금 자본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이런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문제로 와서 이 문제로 와서 집합손익계정 잔액 90만 원이 자본으로 대체될 때 분개를 아래에 기록하시오. 그러면 여기 차변에다가 집합손익 90만 원. 집합손익 차변에 있잖아요. 대변에다가 지금 이익이 발생한 거죠. 수익이 290인데 비용이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90만 원. 이거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갑니다. 자본에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집합손익이라든가 이런 개정 과목이 너무 생소할 겁니다. 네, 너무 생소하겠죠? 자, 그러한 연습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반대가 되죠. 반대. 손익계정, 집합손익이 대변에 가고 비용이 많으니까 이쪽에 대변에 오고 이제 이것도 자본이에요. 미처리 결손금. 순손실이 발생하면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는 자본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인데 이 자본은 대변에 왔으니까 이거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요. 왜 자본이 증가하느냐? 이익이 발생하니까. 자, 이 경우는 미처리 결손금도 자본이에요. 근데 차변에 기록했죠? 자본을 차변에 기록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이거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예요. 그러면 왜 감소했느냐?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나중에 하나도 없게 돼요. 회사 재산이 전부 부채가 돼. 전부 빚만 남게 되는 거예요. 회사 처분하면 주주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어요. 자본이 전부 잠식되면. 그러니까 결국에 회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익을 내야만이 회사가 살아남겠죠. 자본이 자꾸 증가해요. 든든한 회사가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는 절차를 여기 1, 2, 3, 4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두 줄 긋고 0이라고 두 줄 그어서 그냥 마감해버리면 돼요. 내일 이걸 한번 손으로 한번 우리가 해볼 겁니다.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정을 마감했으면 손익계정이 마감됐다는 건 뭐만 마감됐어요? 수익과 비용만 마감된 거죠? 그러면 아직 마감 안 된 게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이 마감이 안 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재무상태표 계정의 장부를 마감합니다. 순서가 왜 재무상태표를 나중에 하느냐면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있죠. 자본. 그러니까 이 자본 계정은 언제 확정이 돼요? 손익계정이 마감이 되어 봐야 단기 순이익이 났는지 단기 순손실이 났는지 그것이 자본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미처리 결손금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 넘어오는 걸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 개정 마감 후에 마감을 하는 게 될 것이다. 자, 재무상태표 개정인 자산부채 자본 개정은 당기의 재무상태가 보고된 이후에도 잔액이 0으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차기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마감한다. 아까 손익계정은 차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차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차기 2월, 전기 2월로 마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마감하느냐? 1번과 2번으로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1번과 2번으로. 자, 동그라미 1번. 자산 개정은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되므로 대변의 차변 잔액만큼 차기 2월이라고 기입하여 일치시킨 후에 다시 그 금액만큼 전기 2월로 기입을 한다. 차기 2월, 전기 2월로 기입한다 이 말이에요. 자산은. 부채는 부채와 자본이 방향이 같아요. 잔액이 대변에 남기 때문에 차변의 대변 잔액만큼 차기 2월로 기입하여 일치시킨 후에 다시 그 금액만큼 전기 2월로 기입한다. 많이 헷갈리죠? 이 말도.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 NCS 평가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예요. 네.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요? 자,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이 자 이게 뭐냐면 주식회사 수행평가에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예,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한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괄호 안에 완성하시오 이랬어요. 자, 미지급금은요. 예, 뭐에 해당되냐면 부채예요. 미지급금이 부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잔액이 어디가 남아요? 대변에 남죠. 자, 대변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대변이 500이고 차변이 합계가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400만 원이 잔액이죠. 그래서 여기 대변만큼 맞추기 위해서 차변에 400만 원이라고 여기 12월 31일 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지웠지만 여기에 400만 원은 차기로 넘어가요. 해서 여기다가 예, 잘 쓸게요. 예, 차기 2월이라고 쓴다 이거예요. 차기 2월이라고 쓴다. 차기 2월. 이 400만 원 잔액을. 그래가지고 두 줄 긋고 500, 500 이렇게 맞춰서 당기에 이 원장을 마감시킨다 이거예요. 마감시키고 바로 다음 줄에다가 이게 이제 날짜로 보면 이 전기 2월은 며칠이 될까요? 예, 1월 1일이 되죠. 차기 1월 1일. 이때가 만약에 2019년도라면 이때는 이 1월 1일은 2020년의 1월 1일. 장부에 대변에다가 전기 2월. 자, 차기 2월이 차변이니까 전기 2월은 그 반대쪽 대변에다 적어요. 왜? 미지급금이 뭐예요? 아까 부채라고 그랬죠? 부채.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부채. 빚진 거예요. 미지급금. 부채는 어디?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증가하면 우리가 대변에 쓰잖아요. 부채 감소는 차변에 적죠. 예. 그러니까 요거 12월 25일 날 100만 원은 뭐예요? 미지급금 100만 원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7일 날 500만 원은 뭐예요? 예. 회사 신용카드로 500만 원어치 뭘 샀다는 거예요. 미지급금. 외상진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은 100만 원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00만 원 못 갚았으니까 이걸 차기로 넘겨야죠. 그게 전기 2월. 여기서는 차기 2월. 예, 그래서 한쪽에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할 때는 이처럼 차기 2월, 전기 2월 이러한 개정 과목으로 표시한다는 것이죠. 차기 2월, 전기 2월 방식으로 마감한다 이런 얘기를. 이러한 방법으로 마감한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의 절차에서
재무상태표 개정, 자산부채 자본을 그런 원리로 마감합니다. 차기이월과 전기이월로 마감하면 이제 끝났어요. 장부 마감이 끝나면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이제 만들면 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전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요, 이런 게.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이거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아주 짧은 거, 긴 거 말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을 이용해요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또 수익과 비용 계정을 이용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 오늘 지금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하고 그걸 전기해야 된다. 그리고 결산 예비 절차로서 시산표를 만들고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 이제 결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본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데, 이 총계정 원장의 마감이라는 것은 먼저 손익계정 마감하고 나중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죠. 그런 다음에 결산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결산보고서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돼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면 결산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재무제표의 종류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계속 말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재무제표의 종류 5개는 암기를 해두어야 됩니다. 암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앞으로 수업하면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그러나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은 실제로 작성하는 거 우리 공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현금흐름표라는 건 일정 기간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관한 내용만 보고하는 것이다. 자본변동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본 크기와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다음에 주석이라 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해당 과목과 금액에 기호를 붙여서 별지에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주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는 뭐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다. 이거 암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시산표를 만들어 보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볼 텐데, 그걸 만들어 보시면 이 그림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보고 나서 다시 여러분이 실습을 좀 하고 나서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이해가 갑니다. 시산표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 간단히 보면요, 자산, 부채, 자본은 전부 재무상태표로 갔어요. 자, 자산 39만원, 39만원. 부채 3만원, 3만원. 자본 30만원이 아니라 36만원이 왔죠. 왜 6만원이 왔느냐? 손익계산서에 요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기말자본에 포함돼요. 기말자본에. 그래서 여기 시산표는 아직 결산이 끝나기 전에 시산표잖아요. 예비 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본에는 기말자본이 아니에요. 그러나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 마감하고 나중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6만원이 일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해봐서요. 비용 2만원 그대로 갔죠. 손익계산서에 수익 8만원 그대로 갔죠. 그래서 수익이 6만원이 더 많으니까 그게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일도 시산표를 가지고 손익계산서도 만들고 재무상태표도 만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했는데, 회계의 순환 과정,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을 더듬더듬만 해서 본 거예요. 더듬더듬 이런 거 배울 거다. 앞으로 배울 내용, 공부할 내용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정리를 한 거고요. 내일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감이 안 오니까 이걸 좀 숙달하기 위해서 한번 예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습을 좀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제 3절로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네.